유쾌한 토크 빅톡입니다. 톡톡이들 하이! 의류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을 토대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든데요. 그러한 우리 톡톡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그마한 보탬이라도 좀 되었으면 해서 이러한 컨텐츠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해서요, 우리 톡톡이 여러분들과 이 사업 초반부 의류 사업을 할 때 어떠한 것들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어떠한 것들을 기틀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커리큘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어떤 것에 주안을 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그 내용도 살짝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조금 현실주의자인데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 사업의 가장 큰 승패를 당락시킬 수 있는 것은 돈입니다. 내가 만약에 경험이 없다면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돈으로 쓰면 되는 것이고, 혹은 내가 감각이 부족하다면 나보다 감각이 좋은 사람을 고용하면 되는 것이고, 사진을 찍는 것이 조금 어렵다면 그런 또 전문 업체에 맡기면 되는 것이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틱톡TV 보시는 분들께서 대부분 많은 자본력을 가지고 계시기보다는 이 저자본을 가지고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께서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제가 만나 뵈었던 우리 톡톡이 여러분들께서는 좀 저자본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또 요즘 시기가 시기인지라 많은 돈을 과감하게 투자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 실패의 위험도도 훨씬 더 줄어들고, 또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확률도 높긴 합니다. 이 저자본의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저자본으로 하고 싶은 의류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 자본력이 두둑하신 분들보다도 보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저자본 창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사업이라는 거, 노하우 아무한테나 들을 수가 없죠. 예전에 유명한 CF도 있지 않습니까? 장맛은 며느리도 몰라. 이 며느리도 안 가르쳐 줄 만큼 이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공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톡톡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인터넷도 검색을 해보시고 유튜브도 조회를 해보신 결과 이 틱톡TV까지 찾아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뭐 정답을 100%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 의류업계에 먼저 뛰어든 선배로서 조금 더 빠르고 편한 길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의류업에 근 10년 정도 있으면서요, 어느 정도 저자본으로 성공을 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부분들을 한번 추려보았고요. 이 사업을 시작을 해야 할 때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차근차근 과정을 한번 밟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께서 사업에 대한 커다란 그림을 그리시는 게 아니라요, 이 부분에 대한 스킬, 그림으로 치자면 색깔을 어떻게 칠해야 되는지, 어떠한 물감을 써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스킬들이나 솔루션 등은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경험을 해보시면 금방 습득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업을 하실 때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사업을 하실 건지 그 큰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 정모를 할 때도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제가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업을 진행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제대로 해보시지 않은 분들도 많으시고, 또한 의류업이라는 분야조차 상당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러한 것들을 잘 고려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하려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명확한 스케치를 그려 넣으실 수 있게 하고, 그 스케치에 따른 어떠한 스킬들, 어떠한 색깔들을 칠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까지 잘 해내실 수 있도록 한번 그 기틀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이 기본이 탄탄하고 근간이 밑받침돼 있어야 쉽게 무너지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응용과 발전을 해나갈 수가 있겠죠. 이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의 기틀을 잡으심과 동시에 기초적인 이 스킬을 아시는 데까지 그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갈 이 커리큘럼은요, 3가지로 큰 방향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사업 구상과 정체성을 확립을 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세부적인 요소별로 각 스킬과 업무별 이해도를 높이기, 즉 실행을 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구상한 것과 그리고 이제 스킬을 알았으면 실제로 적용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그 적용되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승산이 있는
있는지 없는지,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견주어 봤을 때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통해서 전략을 잘 짜 나가셔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긴 시간 한번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토토기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것은요, 바로 내 사업의 아이덴티티를 정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부분 옷 장사를 하려고 하시는데 이러한 사업에 대한 구상을 제대로 해놓으시지 않으시고 막연하게 예쁜 옷을 떼다가 팔기만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실행 능력을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요, 적어도 우리가 정확한 좌표를 찍지는 못하더라도 커다란 방향성은 갖고 가는 것이 좋겠죠. 이 장사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것처럼 모든 장사는 현재 레드오션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들 남들이 다 생각하고 있고요,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돈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좋은 조건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를 하고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전략을 짜 나가야만 여러분들께서 1%의 성공률이라도 더 올리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아이덴티티를 설정하실 때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의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류업을 하시는 데는요,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목표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옷을 좋아하고 뭔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좋고 이런 인플루언서적인 그런 분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내가 옷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의식주라는 것이 사람의 삶과 결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옷을 통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러한 분들도 계실 거죠.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근간에 맞춰서 이 사업의 방향성을 좀 더 설정을 해보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꼭 내가 과연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표를 설정을 하실 때는요, 단순하게 연매출 얼마가 되었으면 해, 누구나 옷 브랜드를 이야기를 하면 내 브랜드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 나의 개인 브랜드를 런칭을 했으면 좋겠어, 이러한 소폭의 결과물을 제시하시기보다는요, 다양한 방면에 이 목표를 좀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의류업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제적인 방면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정신적인 분야, 아니면 명예적인 분야가 되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옷의 스타일적인 부분이 어떠한 부분으로 계속 성장을 해나갔으면 좋겠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께서 꿈이 내가 내 브랜드를 런칭을 했으면 좋겠어,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곤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일수록 더욱더 내가 과연 어떠한 옷을 하고 싶은지, 어떠한 옷을 추구를 하는지, 그러한 목표들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목표를 정하셨다면 나의 목표에 따른 옷에 대한 이 스케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내가 팔려고 하는 옷은 어떠한 스타일인가 명확하게 한번 구상을 해보시면 해보실수록 여러분들께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인기 있고 잘 나가는 품목을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있는 백화점만 가보시더라도 옷이라는 분야의 특징이란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들의 로고와 택을 다 떼더라도요, 옷만 보고 그 옷이 어디의 옷인지 대략적으로 다 유추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오다노 옷이다, 택을 떼더라도 지오다노 옷처럼 보입니다. 옛날로 돌아가 보면 예전에 곰돌이 그려진 티니윈이라는 브랜드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 굳이 곰돌이가 없더라도 딱 생각하시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뭔가 넓은 스트라이프 옷에 카라티라던가 뭔가 박시하고 약간 그러한 느낌들 있잖아요. 그러한 느낌들을 갖춰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타겟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옷 장사는 조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저자본인 경우에는 더욱더 힘들죠. 왜냐하면 타겟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욱더 마케팅에 대한 돈도 많이 들어가고 품목에 대한 가짓수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저자본이실수록 좀 더 타겟을 명확하게 하셔서 그 타겟과 맞아떨어지는 스타일을 제시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톡톡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절대로 지금부터는 불분명한 단어는 쓰면 안 된다. 모든 것들은 수치화시켜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애매모호한 단어는
없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하고자 하는 옷에 대한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제시를 해보세요. 스케치를 그려보세요. 이야기를 해보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저는 뭐 꾸안꾸 느낌의 베이직하면서 도시적이고 모던하고 이러한 느낌들. 자, 그런데 과연 어떤 것이 안 꾸민 것인가? 베이직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 베이직한 것인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스타일에 대한 철학을 하나하나씩 갖춰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철학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타겟을 명확하게 삼을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과연 옷을 누구에게 팔 것인가? 내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는 그런 구상이 다들 있으실 건데요. 생각하고 있는 옷을 누군가에게 팔 것인가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해답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들께서 이 옷에 대한 스타일 제시와 함께 타겟 설정을 명확하게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타겟 설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설정을 여러분들께 해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께서 이러한 식으로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한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여성을 타겟으로 한번 옷을 팔아보려고 합니다. 꾸안꾸 스타일의 모던하고 베이직한 느낌, 섹시하고 러블리한 컨셉의 옷을 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20대 초반에서 30대 엄청난 차이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30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0대 초반에 미혼인 여성이 있어요. 그리고 30대 중반에 아이가 있는 기혼자 여성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손님이 있다고 했을 때 똑같이 원피스라는 아이템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도 상당히 커다란 부분을 다르게 고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0대 초반에 미혼인 직장인 분들께서는요, 최대한 사회적 지위가 잘 나타나거나 예쁘거나 그러한 미적 감각에 좀 더 치중을 하거나 사회 활동에 치중이 돼 있는 반면 아이가 있는 기혼 여성께서는 원피스를 찾을 때 일단 첫 번째 고려는 이겁니다. 한 방에 입고 한 방에 벗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아기한테 한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옷 입는 시간까지도 절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고려할 부분들이 각 연령별, 상황별, 시기별, 장소별 워낙에 다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판매를 하실 때 잠재적인 타겟을 유출을 하셔서 그것에 맞는 어느 정도의 기준과 선택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딘가에 음식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한식, 중식, 일식, 뷔페 마냥 다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해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내 자본력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도 마케팅 및 촬영, 모델 섭외, 의류 사입 등등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해나가실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타겟을 유출을 하셔서 그것에 맞게끔 유도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기를요, 가급적이면 가상의 인물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인물에 대해서 엄청나게 디테일한 조사와 유출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은 어떤지, 체형은 어떤지,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지, 기호는 어떤지, 어떤 것들에 열광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등등등등 그런 것들을 토대로 유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옷을 어떤 것을 셀렉을 해야 되는지 보다 쉽게 다가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타겟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께서 마케팅을 하실 때 돈을 더 절약을 하실 수가 있고, 또한 사입을 가셨을 때 뭘 살지 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판매를 하려고 하는 스타일과 타겟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고, 또 그 기준에 따른 옷을 충분히 사전에 조사를 안 해놨기 때문에 사입을 가셔서도 멍하니 방황만 하시기 마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겟에 대해서 한번 잠재적으로 한번 우리가 유출을 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디톡마켓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디톡마켓은 26살 사회 초년생인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옷가게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략적인 체형은요, 55 사이즈와 66 사이즈를 넘나드는 프리 사이즈 옷을 선호를 하시고, 일하는 회사는 정장 차림이 아닌 캐주얼하지만 너무 상식선에서 벗어난 옷 정도는 지향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봉은 3천만 원 전후가 되겠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세 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계속해서 그 해당 타겟에 대해서 잠재적인 유출을 해보는 거예요. 한 달 실수령액이 200만 원 안팎이기 때문에 기본 생활비를 빼고 의류에 소비할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주말에는 보통 SNS를 즐기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고 트렌디한 그런 음식점들에 많이 가고요. 너무 화려하고 레이스나 프릴 등을 선호하기보다는 조금 더 베이직하고 전문적인 느낌을 선호를 하는 기본적인 아이템, 셔츠라든가 브라우스 등을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주로 옷을 고를 때에는 회사를 갈 때와 일상 데이트를 할 때, 친구들을 만날 때를 모두 고려해서 양쪽 모두 입을 수 있을 만한 옷을 선호를 합니다. 옷을 주로 구입하는 루트는 에이블리라든지 지그재그 등을 통해서 핫한 아이템들을 위주로 사고 있습니다. 아직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옷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여러분들께서 좋을 것입니다. 아니 디통님, 이렇게 가상으로 해봤자 뭐가 의미가 있나요?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부분 온라인 판매를 많이 하시게 되실 건데요. 온라인 판매는 일반 오프라인 매장과 다르게 상권이라는 게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잘 되고 있는 사이트를 가보시더라도요, 대부분 고객층들이 좋아할 만한 옷들 위주로 많이 깔려있죠. 옷장사의 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취향과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야, 그 가게가. 이 자켓을 하나 구입을 하려고 찾아보다가도 자켓과 어울리는 이너라든지 스커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껴서 팔 수 있어야 사업수 안에 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오프라인 옷장 사시는 분들도 그렇죠. 만약에 남자 한 분이 가게를 가셨다, 바지를 사려고 바지를 한번 딱 입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직원분께서 딱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야, 청바지 진짜 핏 좋으시네요. 야, 그러면 이제 또 괜히 또 기분 좋잖아요. 표정 관리하면서 제가 다리는 뭐 좀 긴 편이거든요. 여기다가 이거 자켓 한 번만 걸쳐보세요. 와, 이 자켓이랑 하면 기가 막힌데, 이러면 남자분들은 바로 넘어갑니다. 네, 이런 것처럼 오프라인 가게든 온라인 가게든 특정 타겟에 대해서 유출을 하고 그 타겟들이 좋아할 만한 옷들을 계속해서 챙겨놓고 신상을 끊임없이 유지 공급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타겟에 대한 잠재적인 유출을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옷의 스타일과 철학에 대해서도 보다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것들이 끝나게 되면 우리 토토기 여러분들께서도 내 옷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판단이 되실 겁니다. 내가 팔려고 하는 타겟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한 달에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만 옷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한 벌에 15만원, 20만원짜리를 팔면 아무래도 팔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요즘 트렌드를 좀 잘 살펴보시면요, 대부분 이 명품이라든지 아니면 하이 퀄리티의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방은 좀 좋은 걸 끼고 아니면 아우터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좀 비싼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을 보세로 조금 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타겟에 따라서 잘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것들과 맞추어서 내 타겟들이 한 달에 옷을 사는데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겠다를 유출해 보시면요, 팔으셔야 할 옷 분야별로 가격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가격까지 설정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플러스 알파로 우리 가게의 옷들,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 어떠한 분위기를 연상케 하는지 그러한 매력 요소를 만들어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블리라는 사이트를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블리라는 사이트를 생각을 해보면요, 딱 바로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단발머리 그 사장님의 뭔가 러블리한 웃음과 함께 그러한 뭔가 상큼발랄한 이미지. 다른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잘 되고 있는 사이트들은요, 그러한 이미지, 플러스적인 알파적인 감성이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게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보다 더 정립을 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스타일과 타겟 설정, 가격 설정만 한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적으로 우리 가게의 옷을 입으면 손님들은 어떠한 것들을 느끼게 될지, 어떠한 감흥을 느끼게 할지, 그런 이미지나
분위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괜히 나이키 CF에서 Just Do It 하면서 마이클 조던도 나왔다가 멋있는 스포츠 스타가 나와서 뭔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계는 없다 이런 식으로. 솔직히 옷이랑은 관련은 없는데 그런 이미지나 연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극을 불러 넣음으로써 그 브랜드에 대한, 그 가게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더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토토기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플러스적인 알파가 결국에는 차별화를 결국 주실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으시려면요, 스토리텔링을 만드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소개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백종원 씨가 파는 그 저렴한 가격의 백다방에서는 잘 안 하잖아요. 뭔가 조금 더 고급지고 우아한 느낌의 그러한 카페라든지 호텔 카페 등을 선호를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 주변이 뿜어내는 분위기와 스토리텔링이 상당히 또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다 정립이 되셨으면 내 가게, 내 사이트의 상호가 어떻게 불리우면 더욱더 효과적일지, 이미지에 딱 맞을지 정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물론 정해놓으신 그런 상호가 있으실 수는 있으실 텐데요, 보다 더 효과적이시려면 내가 하려는 옷과 타겟과 그런 것들이 좀 맞아떨어지는 게 아무래도 더 효과적이겠죠. 이러한 식으로 우리는 옷 장사를 할 때 적어도 기본적인 내 사업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어야 그 추후의 것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연계가 될 수가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알아두셔야 할 겁니다. 일단은 이 아이덴티티 정립까지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토토기들 빠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나를 비추네.